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학력고사나 수능을 잘 보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이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시대에서 사고하고 이해하는 수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수학 교육의 트렌드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수다학을 함께 지켜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위기 없이 고학년까지 수학을 쭉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수다학의 웃음 가이드죠. 우리 필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오늘도 트렌드에 맞는 고급 꿀팁들 많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큰 웃음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수다학에 과연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자, 사연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윤리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선행학습을 계속 수학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수학에 질려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수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투자한 게 있고 노력한 게 있는데 조금만 다시 습관을 잡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다시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네, 수학 학습 습관을 다시 잡아야 되는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의 사연을 지금 만나봤는데, 근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등학생 사연도 오랜만이지만 아빠가 이렇게 수다하게 노크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일단은 저 나오고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듣기만 해도 위축되네요. 고등학생 수학. 어렵습니다. 벌써 무서워요. 네. 무섭죠. 그렇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면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네. 얼마든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또 수학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늘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선행을 좀 많이 해와서 아이가 좀 질려서 지금은 수학이 전혀 손을 안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안 그래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모르는 내용을 무리해서 좀 미리 배우다 보니까 겁을 먹게 되고 하기 싫어서 놔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살포시 해봅니다. 아버님이 수학에 질려서 그런 건지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로 봐서 네. 지금 지치고 흥미를 잃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 하는 날이 한 이틀 정도만 돼도 수학이 어려워져서 현행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당연히 수학과 또 멀어지게 되고요. 멀어진 수학을 다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라는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수학과 친해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고등학교를 잘 이렇게 버텨온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래도 자식은 부모가 제일 잘한다고, 아버님이 습관만 잘 잡아주면 우리는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습 능력을 좀 보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검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 강점 지능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이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봐서도 수학 학습 능력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빠가 좀 걱정하셨던 학습 습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특히 독서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문 내용의 이해나 또 주제 파악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나 서술형 문제, 또 응용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좀 월등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칭찬할 만한 학습 습관이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독서 능력에 비해서 지금 시간 관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고 그것대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선행 때문에 수학에서 손을 지금 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수학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친구여서 일단 좀 안심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일상생활 함께 지켜볼게요. 수다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알록달록 세상의 모든 색깔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곳, 바로 미술용품을 파는 화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숨어 있나 봐요. 네, 뭘 사러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요? 윤리 학생인가요? 네. 여기 무슨 일 오신 거예요? 아크릴 물감 사러 왔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크릴 물감을 다 써서 새로 사려고요. 그림 그리는 친구인가 봐요. 네. 그렇죠. 예체능이라서 수학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예체능이어도 수학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진로 계획이 정해지기 전까지는요, 수학 내신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겠네요. 평소라면 미술학원을 갈 시간이지만 오늘은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미술로 본인의 진로를 정하기는 했대요. 나중에 그 무대 디자이너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왔어. 고단한 하루를 보낸 만큼 자기만의 아지트에서 쉬고 싶었을 율리. 아기자기한 여고생 감성이 가득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근데 기타도 막 있고. 악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 오,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율리의 취미 생활, 바로 기타 연주입니다. 기타 치나 봐요? 우와.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는 딱인데요. 약간 락커 느낌도 좀 나고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만 아니라면요, 스트레스 네. 해소에도 좋고,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자유롭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이제 먼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자유롭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 자체가 안 놓이는데 그럼요. 아버님께서는 그 불안감보다 지금 네. 아이에 대한 게 훨씬 더 네. 크신 것 같아요. 뭔가 이해를 하려고 네. 하는 그 자세가 딱 보이잖아요. 기타 소리가 가득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조금 불안하셨나 봐요. 기타 치고 바로 있었어? 들어와 보시는데요. 뭐 하나 이러고. 뭐야? 옛말이 200 아마 여기서 하고 여기로 바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여기. 그 미술 숙제도 해야 되잖아. 지금 굉장히 해도 아니고. 그지? 아 수행평가? 응. 미술 숙제도 해야 되니까 해야지. 하고 있어. 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뒤로 그래도- 돌지도 못하시고. 근데 아빠 표정에서 살짝 속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좀 전에는. 이거 아닐까요? 율리야, 공부는 언제 해? 그렇죠. 네가 지금, 그거죠.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움이 가득한 뒷모습이죠. 네, 율리한테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율리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주장이 강해서 혼자 학원도 알아보고 테스트도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짜요? 가서 와.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요. 공부도 그렇고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해라 말아라 아니면은 했는지 뭐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부모님이 근데 윤리를 잘 기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이 스스로 자기가 학원도 알아보고 테스트도 또 보고. 네, 일정 체크도 하고 네. 자기가 할 일 딱딱 알아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건강한 자아가 형성됐다는 네. 뜻이거든요. 근데 또 아이가 잘 했기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맡겨주신 그렇죠. 것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율리가 과연 어떤 아이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자리를 옮겨 이번에는 책상 앞에 앉는데요. 율리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다이어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 스케줄 정리를 먼저 하는데요.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저 스케줄표로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갑자기 스케줄을 적는 이유가 뭐죠? 아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제가 과목별로 쫙 정리를 해놔야 그날 하고 싶은 과목을 정해서 거기에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요. 일주일 단위로 공부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지만 수학 과목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진짜로 수학 관련된 거는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것 같아요. 율리가 수학 공부를 멀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선행을 좀 일찍 시작하고 무리하게 높은 학년 거를 선행을 해버려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저만 이해를 못하고
문제도 잘 못 푸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점점 수학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거의 안 하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그때는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가 지금 정확하게 본인 네.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선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 학년에도 집중을 못하고 네. 또 결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학교 수업 내용 또 안 들리고 네. 선행에서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겪은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다는 선행학습. 중학교 방학 기간 중 일주일에 4일은 8시간, 3일은 4시간 매일 수학 공부를 했던 적도 있다는데요. 놀라운 건 윤리가 원해서 시작한 수학 공부였습니다. 와, 진짜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를 했네요. 아니 그러네요. 막 네.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하루에 8시간이라니요. 그러니까요. 윤리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질려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장이 강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하면 소화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말려주는 것도. 무리하다 보면 나중에 하기 싫어질 텐데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오늘만큼은 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근데 문제집이 올해 게 아닌데요? 그러게요. 2019년과 2017년 사이에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단원도 다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있었던 단원인데 2019년에 빠지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2019년 거를 구매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거 진짜 괜찮은 생각인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고1 수학은 좀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지금 윤리가 말했던 것처럼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수학 1이라는 과목부터는 아예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에 맞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수로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수학 문제에 집중, 또 집중하는데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라서 저렇게 봐도 맞는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도 큰 고민 없이 술술 풀어냅니다. 아니 아빠가 수학 잘 안 한다 그랬는데 시험 보면 잘 하지 않나요? 연습장도 아주 잘 활용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무리한 선행 때문에 잠시 지금 수학에 질리고 흥미를 마음이 잃은 잠깐 상태. 떠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가는데요. 지금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나 봐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며 끝까지 문제를 놓지 않는 윤리.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쉽게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 버리는데요. 별표 치네요. 문제에다 별표를 치고 안 푸는 거야?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요. 자기가 푼 문제는 스스로 채점을 하는 윤리.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오 그래도 뭐 다 잘 네, 동그라미인데요. 다. 맞고 있어요. 그런데 채점한 문제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는 잘 풀었는데 네. 비교적 지금 쉬운 문제를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보통 고등학생들이 이게 추상화된 기호가 많은 문제들이 좀 약하거든요. 네네. 막연하게 이건 좀 어려울 어렵다. 거야. 근데 사실은 더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또 개념에 구멍이 난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는 개념의 문제들은 응용 문제까지 잘 풀이하고 있는데 모르는 개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동안 수학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겠죠.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윤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수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학교,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학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학은 입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긴 하니까 공부한 습관만 잡힌다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고 또 남들보다 처지지는 않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아주 야무져요. 욕심도 있네요. 예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각오가 너무 기특하고요. 네. 그 조금만 잡아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행학습으로 남들보다 앞서 수학을 공부했던 율리.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수학과 멀어져 버렸는데요. 수학 공부 습관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수다학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수학 공부 습관을 다시 잡아야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율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아버님이 전혀 손을 안 댄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막 극한 상상까지 했거든요. 어떤요? 수학 얘기만 나오면 막 바들바들 떤다든지 일을 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도 공부하는 모습을 전혀 못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좀 안도하게 됐던 것이 잘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동기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율리는 그냥 수학 보고 마음 딱 먹으면 그냥 바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분이 딱 느껴지는 게요. 자신이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주장도 강해 보여서요. 충분히 믿음이 갑니다. 다만 어떤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데도 잘 풀고 어떤 네. 문제는 기본적인 개념만 딱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네.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아무래도 무리한 선행 이후에 제대로 된 학습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개념 공부 그리고 문제풀이 형태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좀 이렇게 조기 퇴근하려고 했다가 몇 번 좀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늦게 가보고자 태클을 좀 걸어보자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계였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안 봤거든요. 맞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미술 전공을 하는 율리가 지금 수학을 막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일단 고등 수학 과정이 네. 필근 씨가 학교 다닐 때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공통 과정은 네. 예체능 학생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율리가 이 무대 디자인 관련 학과를 꿈꾸고 있잖아요. 네네. 이 학과는 실기가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입학 전형에 따라서 수능이나 또 학생부 이 기록이 40% 정도 반영되는 학교가 꽤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상상력과 구성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학으로 그런 능력들을 당연히 길러줘야 되겠죠. 네네. 그렇겠네요. 네. 아, 이게 또 선생님들께서 또 입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초등학생들 수학 얘기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예체능계도 수학 공부 필요하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하루에 뭐 8시간을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성적입니다. 오, 예습이 100%예요. 네, 기본 실력이 일단 좋은 학생이에요. 네. 지금 복습도 80점이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실력이 좋은 학생이다. 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도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 기호로 추상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개념을 묻는 문제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겁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수다학이 진단 평가에서도 공식은 정확히 암기하고 있으나 그걸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에서 미스가 생긴 거죠. 네.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지금 개념적인 걸 못 풀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율리는 이제 공식 유도식을 자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공식 유도식. 아우 머리 아파. 그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항을 집어넣어서 문제풀이하는 방식으로 하면 계속 틀린 거 또 틀릴 거예요. 이제는 공부할 때마다 곱셈식에 미리 기호와 숫자를 대입해놓고 그 상태에서 공식을 유도하듯이 식을 전개해봐라. 네. 이렇게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지금 별표를 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어요. 있어요. 네. 이거 좀 안타깝죠? 일단은 해답지를 먼저 보지 말고 앞에 보면 개념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개념 설명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풀어보고 그래도 모르면 그때는 이제 해답지에서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 문제 하나 자체가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질 거거든요. 수학 문제가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풀고 제대로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면 몇 장은 쉽게 풀립니다. 네. 네. 평가 결과까지 이렇게 잘 받쳐주니까 빨리 정말 수학 그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급해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잘 잡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시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 과목별로 매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왔잖아요. 좀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은 뭐 만약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요. 국어 1시간, 수학 2시간, 영어 1시간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는 뭐 사탐이나 과탐 같은 중요 과목들은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일주일 공부한 것을 쓱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의 과목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총 시간을 좀 더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편중된 과목이 있지 않은가라는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요. 하루는 주중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비워놓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고등학생 고민인 게 확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솔루션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학을 2시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머리 아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점점 더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공부할 정도로 막 이렇게 무슨 조언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줄 수 있는 조언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윤리는 이미 수학 공부에 질려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를 하면 그래도 적당한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고등학생 수학은 매일 길게는 2시간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염두해서 2시간 정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윤리는 그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매일매일 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시간표 짤 때도 하고 싶은 거 먼저 적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과목을 먼저 적는 것보다 꼭 해야 되는 과목을 먼저 배정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그렇게 네. 안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필요한 거 해야 할 것을 먼저 해놓고 좋아하는 과목을 그 뒤에 포상처럼 이렇게 한다면 시간 관리하는 능력도 높아지고 수학 실력도 높아질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인터넷 강의 정말 네. 추천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앞서서 제가 그 개념 공부, 문제풀이를 합쳐놓은 형태로 수학 공부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개념 공부라는 게 이 교과서를 들고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해해 나가고 공식도 유도를 해보고 이러면 좋은데 네. 말만 들어도 그쵸 꿈뻑꿈뻑 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윤리가 알아들었으면 됐다 생각하고 그냥 고개 끄덕인 거예요. 동공이 흔들리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인강으로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공식을 함께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포인트를 잡아주게 그렇네요. 되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네. 정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복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한 후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문제와 그다음 문제집에도 대표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쭉 풀어보다 보면은 개념도 정리가 되고 습관도 금방 잡힐 겁니다. 네. 윤리를 위한 조언은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저는 진짜 아버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이때쯤이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다하게 노크를 해주신 것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빠를 위한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윤리 아빠는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화를 꾹 참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윤리가 모르게 사실 네.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화를 꾹 참으면 애들이 그거 잘 되는 알아요. 부모님이 별로 없죠, 사실. 네. 다만 대화를 자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살짝 물어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지켜볼 때는 지켜보는 게 맞지만 인생 선배로서 꼭 해줘야 될 얘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조언을 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화와 응원을 통해서 윤리가 지금 수학 열정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옆에서 지지, 격려, 응원해 주시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하다라는 네. 것도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 이제 그냥 문 닫고 슥 나가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저는 한편으로 참 진짜 윤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은 자기의 꿈이 뭔지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저렇게 뚜렷이 그래요.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옆에서 많이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많이 해주시면서 충고할 부분을 충고해 주시면 더 윤리가 훌륭한 어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리의 사연을 만나면서 역시 너무나 과한 것은 진짜 좋지 않구나. 특히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학습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가 꾸준히 공부를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어느 순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흥미를 놓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리가 본인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수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